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거미처럼 사회의 심연에 거미줄을 치고 악인을 잡아먹는 남자다. 생물의 3대 욕구 중 하나로는 성욕이 있다. 좋구나. 어떤 취향은 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한 취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찾았다. 그라비아 아이돌 나기사. 혼자 귀가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개 중에는 자기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도 존재한다. 넌 이제 내 거야.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자.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비극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뭐야, 벌써 죽었어? 에이, 어쩔 수 없지. 또 마당에 묻어버리는 수밖에. 뒤처리는 재미없는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의식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유족의 징후는 마그마와 같다. 내 딸을 농락해 죽인 그놈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 그들의 징후는 때때로 피눈물이 되어 흘러넘친다. 유족의 한을 거두고 그들 대신 복수하는 것. 냉동실에서 채찍질 당하는 기분이 어때? 정말 끝내주지? 이게 네 취향이잖아, 안 그래? 아파! 살려줘! 죽을 것 같이 기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가슴에 증오심을 품은 이들이 내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난다.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제겐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있었어요. 제 아들을 장난감 다루듯이 폭행하고 살해한 악마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불타는 검은 불길이 그 증거다. 저 악마 같은 가방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이 가방 말이군요. 상태가 심각하지요. 그래도 제겐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와카츠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한다. 아들, 곧 첫 월급 들어오겠네. 몸은 좀 불편하지만 일 열심히 했어. 너무 기대된다. 아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배려심과 효심이 넘치는 맘씨 좋은 청년이었다. 아들은 몸은 불편할지언정 사회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거면 되겠어.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였다. 의뢰인은 그런 아들을 전력으로 뒷받침했었다. 오늘은 유타가 좋아하는 미트볼을 넣자. 역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아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겼었다. 엄마 생일 며칠 안 남았네. 그러게, 엄마도 벌써 55이다. 알바조차 하지 못했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선물 한 번 줘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첫 월급 받으면 엄마 선물 사야지. 소소한 생일 선물을 계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랑? 느닷없이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 한 통이 의뢰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아드님이 철도 건널목에서 전차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네? 뭐라고요? 경찰서에서 의뢰인이 기다린 것은 검은색 자루 안에 담긴 아들의 참혹한 시신이었다.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실로 유감입니다.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의뢰인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얼마나 고충이 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미안하다! 유타! 의뢰인은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 아들의 사인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사가 뜻밖의 사실을 전해왔다. 아들의 온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신 훼손이 심해 몇몇 곳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아드님은 집단 린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살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제 추측으로는 부상을 당하고 건널목에서 쓰러졌든가 아니면 범인이 아예 밀어버렸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형사는 의뢰인에게 유품 하나를 건넸다. 전차에 치여 너덜너덜해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선생님께 드리려던 물건이 아닐까. 이건 여성용 가방. 그 가방은 아들이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의 선물을 산 것이다. 아들의 착한 마음씨와 그런 아들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눈물이 메말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경찰은 이 건을 폭행치사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고 제 아들을 보신 분을 찾습니다. 폭행당하고 선로에 버려진 사람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의뢰인도 수사에 보탬이 되고자 목격 정보를 모았다. 휠체어에 탄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면 목격자의 기억에도 뚜렷이 남아있을 텐데. 의뢰인은 날마다 전단을 돌렸다. 휠체어에 탄 남성을 보신 분을 찾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봐 아줌마! 누구 허락 받고 전단을 돌리는 거야? 하고 싶으면 자리시지 내놔! 기린초에서 전단을 돌리던 중 깡패로 보이는 남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그때 한 명의 여성이 혜성같이 등장했다. 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시민을 등쳐먹어? 쓰레기 같은 놈! 여기서 대를 끊어주마! 여성은 한 구레의 고간을 호쾌하게 걷어찼다.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준 여성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참 착한 아이였어요. 이 가방도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어떡해, 너무 불쌍해. 여성은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떨고 쏟다고. 그 후 여성은 의뢰인을 한 남자에게로 데려갔다. 휠체어 탄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래. 지아야, 뭐 아는 거 없어? 아, 카린이구나. 물론 알지. 뒷세계에선 유명한 사건이야. 어딘가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자신의 뒷세계의 정보상이라 소개한 남자는 의뢰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17살의 미성년자야. 뭐라고요? 미성년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의뢰인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번화가에 모여노는 비행 청소년 패거리였다. 돈 내는 아저씨, 갖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을 거 아니야. 넌 뭔가... 그들은 리더인 히라타를 필두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나돌며 행패를 부리곤 했다. 놈들은 다른 양아치 패거리와는 확실히 남달랐다. 이 돈으로 노래방에 나갈까? 요즘 저대로 두고 가도 돼? 저러다 죽기라도 하면... 멍청아, 우린 미성년자야. 소년법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죽어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텐데. 일그러진 사고방식과 더불어 몹시 폭력적이었다. 놈들이 의뢰인의 아들을 노린 것도 딱히 이유는 없었다. 얼간이 한 놈 발견. 다리도 못 쓰는 양반이 돈은 더 떠 어디에 써? 그냥 놔주지? 우연히 놈들의 눈에 띄었을 뿐 그게 다였다. 놈들은 반쯤 재미삼아 유타 씨의 물건을 빼앗았다. 이건 뭐야? 일단 가져가야지. 그것만은 안 돼! 돌려줘! 아, 뭐야? 다리에 달라붙고 난리야, 징그럽게. 히라타는 유타 씨를 하찮은 벌레쯤으로 취급했다. 이게 내 말을 거역해? 야, 그냥 죽여버리자. 해총 잡아라! 놈들은 유타 씨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멍석말이하듯 폭행했다.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살인은 선 넘었다 싶었는지 여기 놔두면 알아서 갈갈이 찢어지겠지? 가방도 그냥 두고 갈래? 촌스러워서 별로야. 좋은 생각이야. 증거인멸도 되고. 놈들은 인적 없는 건널목에 유타 씨의 시신을 버렸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열화와 같이 광분했다. 그 히라타란 놈은 어디 있습니까? 내 그놈한테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면 문이 안 풀리겠습니다.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그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의뢰인을 데려온 여성도 살기를 뿜어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딴 쓰레기 때문에 당신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어. 특별히 사람을 소개해주지. 악인이라면 미성년자라도 가차없이 처단하는 지옥의 악마를. 의뢰인은 그렇게 날 소개받은 것이었다. 모든 얘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너덜너덜한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전차에 치여서 이젠 넉마나 다름없는데도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 말하며 의뢰인은 몸을 잘게 떨었다.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그 아이는 불편한 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힘든 일도 하나하나 극복해왔다고요. 아들은 내 보물이었어요. 부탁입니다.
소중한 내 아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범인들을 제발 죽여주세요! 그것은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듯한 어머니의 통곡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무참히 빼앗긴 어머니의 외침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과 슬픔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고문 소믈리에로서 이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어찌 뿌리칠 수 있겠는가? 지체장애인을 때려 죽이다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다면 난 이놈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미성년자라고 호소해봤자 나 이주인에게 통하진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짐승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은 없다. 우리는 히라타 패거리가 활보하고 다닌다는 코쿠엔가이로 걸음을 옮겼다. 정보상이 말했던 놈들의 근거지가 이쯤일 텐데. 루카와 저길 봐라. 놈들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놈들은 한 청년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코쿠엔가에서 설치지 말고 썩 꺼져! 뭐야 이놈은 야쿠자 치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그냥 해치우자. 그곳에는 주범인 히라타와 바바를 비롯한 여러 명의 비행 청소년이 있었다. 교고 쿠미를 물러보지 마라! 생각보다 약한데! 남자의 싸우는 모습은 척 보기에도 위태위태했다. 하지만 다구리엔 장사 없다고. 시가라! 남자는 양아치들에게 난데없이 멍석말이를 당했다. 루카는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지금 얻어맞는 저 사람 교고쿠구미 2년차 조직원 사쿠 씨예요. 하지만 그도 교고쿠미답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었다. 지고 돌아가면 형님들한테 죽는다! 비범벅이 되고도 경봉으로 적들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이제 너네 둘만 남았다! 덤벼! 까불지 마 아저씨! 저놈도 죽여버리자. 이제 남은 건 표적인 두 사람뿐. 거기까지다! 루카가 실랑을 벌이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사쿠가 나를 보더니 안색이 돌변했다. 당신은 전설의 시게온님? 날 알고 있나 보군. 저놈들은 우리가 데려간다. 아저씨 뭐야?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야쿠자 때려잡고 이름 좀 날려볼까 했더니만. 이 상황에서 저딴 소리 짓거리는 걸 보니 죄책감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모양이다. 이쪽도 애송이들 장난에 놀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난 사람도 죽여봤단 말씀이야. 아저씨도 죽여줄까? 루카와 저 애송이에게 자기 주제를 알려주도록. 네, 선생님. 날 죽이겠다 엄포까지 놓은 이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진 않겠다. 앞으로 나선 루카와에게 히라타가 달려들었다. 내 펀치 맛을 보여주마! 루카와는 날아오는 주먹을 너무 느린데요? 박치기로 받아냈다. 그로 인해 놈의 손가락이 모두 골절됐다. 손이 그래서 두 번 다신 펀치 못 날리겠네요. 잘 됐죠 뭐. 따라와라 애송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놈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차에 싣고 있자니. 저기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쿠가 내게 질문을 해왔다. 걔를 데려가서 뭘 어쩌실 생각입니까?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별 가짜는 질문을 다 하는군. 사쿠라고 했던가? 미성년자인 게 뭐 어때서 그러지? 아니 그게 그래도 미성년자를 납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전혀. 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인간이 미성년자라고 분노가 가라앉는가 보지.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망했다, 오줌 지렸다. 놈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고문 준비 다 됐습니다. 기계 상태 잘 봐가면서 해야 한다. 실제로 써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이번에 쓸 고문기구는 아주 흉악하다. 놈들에겐 조금의 자비도 주지 않으리라. 자, 이제 애송이들을 깨울 시간이다. 끓는 기름을 뿌리면 누구든 안 일어나곤 못 베기죠. 이놈들에게 평안한 잠을 선사하는 거 그 자체가 해악이다. 정신을 차린 두 놈은 시끄럽게 소리 질러대기 시작했다. 미성년자를 납치? 이거 범죄야, 범죄! 경찰에 체포되고 싶어? 너희가 할 말이 아닐 텐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는군. 앞뒤 안 재고 범죄 저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타인의 범죄를 규탄하는 꼴이라니. 뭐 좀 묻자 애송이들.
유치원생도 알아듣도록 쉽게 말해주겠어. 약자를 학대하고 소중한 걸 빼앗는 이유가 뭐지? 장애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죽인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다. 그건 반성의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건만 아무래도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이다. 어른들 것 좀 빼앗으면 어때? 어차피 소중한 것도 없을 텐데. 반면에 우린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지. 일종의 선행 투자라고. 선행 투자. 그래서 소년법이 있는 거다 이 멍청아. 놈들은 죄책감이라고는 요만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3살배기 어린애도 알아듣도록 쉬운 말로 질문을 던졌다. 맞으면 사람은 고통을 느낀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왜 때린 거냐? 그놈은 결함품이야. 사회에 짐밖에 안 드는 놈이라고. 난 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때려 죽인 거야. 그딴 결함품한테 고통을 못 살. 이게 17살짜리라니. 이만하면 잘 알았다. 이것이 놈의 대답이라면 자비는 필요 없다. 루카와 이 애송이들은 죽어 마땅하다. 시작하자. 네, 선생님. 이런 놈들이 17년이나 살았다니 화가 날 지경이라고요. 쥐포나 되어버리라지. 스위치 온. 루카가 묵직한 레버를 내리자 놈들의 위에 설치된 기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기계는 뭐야?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이건 여태껏 해온 고문 중에서도 최상위급이다. 다음 순간 세기둥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위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가 힘차게 내려와 놈의 오른팔을 뭉개버린 것이다. 세기둥은 놈들의 양팔을 떡짓듯이 마구 찧어댔다. 멈추라고! 내 팔! 사람 목숨이나 빼앗는 팔은 영영 못쓰게 만들어야지. 이 고문은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수레바퀴 고문에서 힌트를 얻었다. 원조 수레바퀴 고문은 죄인의 사지를 산산이 부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나는 이것을 현대식으로 변형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팔을 때려 부쉈으니 다음은 발을 뭉개볼까? 싫어! 하지마! 뭐? 기쁘다고? 이어서 프레스 기계가 놈들의 정강이를 납작하게 뭉갰다. 다리가! 이쯤에서 나는 놈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아프지?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가 썩이니까 나이들 상관없어. 나이가 몇이라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맞아. 나이는 상관없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소중한 건 소중한 거다. 그때 루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머리 위의 기계도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 마지막 프레스 기계는 저놈들 바로 위에서 떨구는 걸로 하지. 농담이지? 우리 미성년자라고! 성인도 아닌데 사형이라니 말도 안 돼. 그건 갱생의 여지가 있을 때의 얘기고 니놈들에게 기회는 없어. 결함품은 처분해야 한다며. 너흰 인간의 마음이 결여된 결함품이니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 후 놈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쇠기둥에 찬찬히 짓눌려 쥐포가 되었다. 의뢰가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나 아주 멋진걸. 의뢰인이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에는 멀끔하게 수선된 빨간색 여성용 가방이 찍혀 있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수선했다는 뜻은 비극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리라. 앞으로도 부디 힘내시길. 의뢰인이 의지를 다지는데 내 행위가 보탬이 되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으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